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단 하나의 작은 국가 앞에서 멈춰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인구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백악관은 호흡을 가다듬고 미 의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천문학적인 지원안을 통과시키곤 합니다. 흔히들 말하곤 하죠. 유대 자본의 막강한 힘이라고, 혹은 워싱턴을 장악한 거대 로비 단체의 압력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진실이라 믿어왔던 그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려 합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미국 내부의 거대한 설계도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확정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핵심 경합주의, 복음주의 유권자 중 82%가 이스라엘 지원 여부를 대통령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국의 외교 대상이 아니라 미국 정치인들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생존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의 이 압도적인 수치는 도미노처럼 쓰러져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는 순간에도 미국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투표함을 계산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2026년 세계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신념과 정교한 정치공학의 인질이 된 것은 아닐까요? 2026년 현재 중동의 전운이 고조될 때마다 뉴욕 증시가 요동치고 여러분의 일상을 위협하는 고물가 파동이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그러나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슬의 끝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미국은 이 치명적인 결속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지, 그 불편한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상식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세계사에 진짜 민낯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넘어 권력이 어떻게 종교와 결합하고 자본이 어떻게 신념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제껏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워싱턴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지금부터 폭로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간의 외교를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는 냉정한 바둑판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둑이라기보다는 이미 결말이 정해진 채 진행되는 정교한 연극에 가깝습니다. 대중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강경한 군사 행동에 우려를 표하거나 휴전을 촉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화면 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2025년 확정 집계된 미 의회의 대외 원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등장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 지원액은 공식적인 수치만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미국 내 전체 대외 군사 원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이었습니다. 미국의 도로가 노후화되고 공립학교의 급식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에로우 시스템을 위한 백지수표는 거부권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미래 가치를 선결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주요 5대 경합주의 유권자 지형도를 분석한 미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등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지역에서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복음주의 기독교인과 유대계 유권자의 투표 결집력은 일반 중도층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들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당락을 결정짓는 생사여탈권을 쥔 집단입니다. 2025년에 이 압도적인 정치적 종속 수치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중동의 참혹한 교전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실질적인 제동을 걸지 못하는 무능한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의 정치 공학적 계산이 2026년의 국제적 고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더욱 기괴한 점은 이 지원이 이스라엘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순환 구조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 자금은 다시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의 2025년 수익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납세자의 돈이 이스라엘을 거쳐 다시 미국의 군수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정교한 돈 세탁 과정이 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허덕이며 2025년 기준 미국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45%를 돌파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은 중동의 위기를 기회 삼아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특별한 관계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치명적인 중독에 가깝습니다. 2025년 말 미 국무부 내부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신흥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표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중독을 끊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미국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하고 정교한 로비 기계와 한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에이펙,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를 포함한 친이스라엘 단체들이 미 의회 선거에 쏟아부은 자금은 여타 이익 집단을 압도했습니다. 돈이 곧 표가 되고 표가 곧 생존이 되는 워싱턴의 생리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은 곧 정치적 자살의 행위와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우리가 목격하는 중동의 화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2025년 내내 쌓아올린 미국의 정치적 부채와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행보에 따라 미국의 국격과 경제가 휘둘리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며 전 세계의 물가를 자극하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잘못된 선택이 전 세계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서리 없는 강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모순의 본질은 혈맹이라는 숭고한 가치 뒤에 숨겨진 냉혹한 표, 계산과 자본의 논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 거대한 미국이 이 작은 나라의 설계도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일까요? 이 지독한 결속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967년이라는 시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당시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적 성취는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냉전의 한복판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던 미국에 이스라엘은 단순한 우방을 넘어 가성비 최고의 전략적 자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중동의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전진기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기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전략적 필요는 거대 자본의 정교한 설계와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 로비 단체인 에이펙의 위력만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설계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안보의 외주화라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방산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에 제공되는 미국의 원조금은 사실상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확정 수익과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 체계를 실전에서 테스트하고 개량해주는 가장 거대한 살아있는 실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 전선에서 사용한 미제 무기들의 실전 데이터는 2026년 오늘날 미국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이 전쟁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적인 해방감을 선사할 가장 치명적인 진실 하나를 더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유대인의 돈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신앙의 정치화에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종교인구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고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수가 유대인 인구의 10배를 상회한다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들은 유대계 로비스트보다 훨씬 무서운 거대한 표의 집단입니다. 2025년에 이 기이한 종교적 열망이 정치, 공학적 계산과 맞물리면서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강경파 총리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치밀하게 설계된 의존의 굴레입니다. 미국의 군사산업과 보수적 종교 집단,
그리고 워싱턴의 권력욕이 이스라엘이라는 교차점에서 만나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5년 말 국제지정학 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경우 발생할 국내 정치적 손실 비용이 중동전쟁에 개입하는 비용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미국은 북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을 피하기 위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조적 과목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예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2026년 현재 가자 지구의 비극에 침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외치는 미국의 모순적인 태도는 바로 이러한 설계된 의존성에서 기인합니다. 지적인 해방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선량한 형님이라서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벗어나 그들이 왜 이 치명적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 냉혹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2025년의 데이터가 증명하듯 이 관계는 이미 외교의 영역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내부의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대가는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전 세계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안보 위기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워싱턴의 복도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도미노판 위로 옮겨야 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단 하나의 패를 놓지 못해 발생하는 파장은 단순히 중동이라는 지역적인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6년 오늘날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집된 글로벌 외교 지표를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신흥국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속도가 2025년을 기점으로 임계점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브릭스 체제에 가입을 신청하거나 협력을 강화한 국가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한 배경에는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인권과 주권을 외치며 러시아를 압박하던 미국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폐허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무기를 공급하는 모순. 2025년에 이 도덕적 파산 지표가 도미노처럼 쓰러져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경찰의 권위가 완전히 붕괴된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말이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먹히지 않게 된 2026년의 이 현실은 단순히 외교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외교적 통제력을 상실하자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대 자본이었습니다. 2025년 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결제 대금으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일부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미시적 데이터는 2026년 현재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는 거대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안보의 족쇄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산 셰일 에너지의 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하며 더 이상 중동의 불안을 상쇄할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결속 때문에 중동 내 주요 산유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이 경직된 외교 로직이 결국 2026년 오늘 국제유가가 자금 국지전 소식에도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우리네 식탁 물가와 물류비를 폭격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2025년의 고집이 2026년에 빈곤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미국은 왜 이토록 치명적인 비용을 치르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미국 내부의 군사산업정치, 복합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분쟁의 엔진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이 발표한 보고서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긴장이 완화될 경우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여 미 본토의 핵심 제조 거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공포 섞인 전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중동의 평화는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특정 기득권층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시나리오였던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보는 끝없는 분쟁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설계된 잔혹한 유지장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로벌 도미노의 끝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미국의 외교적 고립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며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의 데이터가 경고했던 그 파멸적인 인과관계가 2026년 오늘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쇄를 풀지 못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숨겨진 자본과 권력의 유착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 이 치명적인 도미노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해 쓰러져 올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 냉정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기이할 정도로 끈끈한 관계는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생존 게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워싱턴의 복도를 가득 채운 거대, 자본의 로비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종교적 신념, 그리고 무기 산업의 거대한 이해관계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이 견고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겹겹이 쌓였던 그 수많은 미시적 데이터와 정치적 부채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2026년 오늘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중동의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의 방관과 선택이 결국 2026년 현재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참상을 낳은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폭풍이 단순히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불꽃놀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국제유가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그것은 곧바로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난방비, 그리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이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을 파악할 때만 우리는 뉴스의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잘못된 인과관계가 2026년의 고통을 낳았다면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비판적인 시각이야말로 내일의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미국은 이 치명적인 결속을 끊어낼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까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냉혹하지만 그 민낯을 직시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더 나은 판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복잡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포큐브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팩트와 깊이 있는 통찰만을 골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설계도는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초격차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선택이 2026년 하반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